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해화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해화센터는요. 우리 이제 KDF에서 1번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앞선 시범 타자예요. 이렇게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1사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이제 1시 30분으로 앞당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꼭지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친절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례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친절로 기적을 만난 레이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요, 그 미국의 그 명문 에모리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이 레이니 교수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요, 도보로 걸어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출퇴근하다가 아주 쓸쓸하게 혼자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노인을 보니까 쓸쓸해 보이고요. 좀 이렇게 이제 좀 친구를 해드려야 되겠다. 외로운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인사를 건네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그 화창한 날입니다. 날씨가 좀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그 길가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노인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몇 마디 안부도 주고받고 하다가 아예 그냥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은 이제 그 이렇게 마당에 잔디를 깎고 있는 거를 가서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이니 교수가 워낙 본바탕이 선하고 이제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과 친절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한 2년쯤 지냈는데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일까 하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어르신을 제가 매일 만났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으니 웬일입니까? 그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에 식구들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이분 집에 이제 처음으로 이분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병원에 이제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쓸쓸했던 그 노인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나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주 검소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지냈던 거를 보고 놀랬고요. 또 하나는 2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본인이 그 어마어마한 코카콜라 창업주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자랑을 안 한 거예요. 그 누구든지 과거의 왕년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대단한 신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자랑을 했을 텐데 전혀 자랑을 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이 레이니 교수한테 이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한테 친절했다고 유언장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과 함께 유산을 남겨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주신 김금복 여사님 음소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유언장을 이제 받아서 딱 읽어보니까 우드로프가 이 레이니한테 남겨준 유언장인데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아, 김금복 여사님 음소거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이 어마어마한 유산이 어떤 돈인가 하면은요.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되는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2년 동안 쓸쓸한 노인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그 값으로 거기 보답으로 이렇게 남겨준다고 하는데 이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요. 오늘 현재 우리 KT의 시가총액이 9조 원인데요. KT를 절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이 레이니 교수가 이제 처음에는 사양을 했지만 이게 사양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과 함께 남겨준 유산인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이 레이니 교수는 이 돈을 몽땅 4조 원을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는요.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잘 돼 있는 학교예요. 그 레이니가 이 근무했던 저 에모리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제가 여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여기 에모리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그냥 4조 원을 몽땅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요. 에모리 대학교가 그 연구 분야에서 많이 발전하고 그 세계보건기구의 연구과제도 많이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연구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실력 있는 대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니는 에모리 대학교 총장으로 또 역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기증을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친절을 베푼 걸로 인해서 4조 원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몽땅 에모리 대학교에 기증을 해가지고요. 총장을 역임했고요. 그 이분은 이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 대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전혀 모르는 사람, 신분도 전혀 모르는 노인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2년 동안 친절을 베푼 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런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은 레이니 교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화센터에 근무하는 45명 이 해화센터 가족한테도요. 친절을 베풀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그런 기대를 우리 해화센터 식구들한테도 꼭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럴 때는 이제 박수로 호응을 해주셔야 그런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절이 얼마나 효능이 좋은가 하면은요.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친절의 효능은 친절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비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친절하면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절의 효능을 확실히 알고 친절을 내 것으로 삼고 충분히 친절을 베풀고 살면 이렇게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친절의 효능을 다 체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해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이 계구부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요,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이 그레이팅 덮개를 이거를 이제 열고 청소를 하다가 여기에 실족을 해가지고요, 추락을 해서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추락 위험이 있는 이런 이제 그 그레이팅 덮개 주변은요, 특히 안전을 더 확인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할 수 있다는 전제를 알고 안전 조치를 먼저 탄탄히 하고 작업을 하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개인한테 필요한 안전보호구 이거를 필히 착용을 하셔가지고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했을 때 절대 다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추운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주머니에 손이 시리니까 추우니까 물론 주머니에다 손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으면은요, 비상시 미끄러졌을 때 대처가 불가능해가지고요,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머니에 손은 넣지 않고 다닌다. 빙판에 미끄러운 길 다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단단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안전을 공부하려면요, 가장 그 안 빠지고 등장하는 게 하이니 법칙이에요. 하이니 법칙은요, 1대 29대 300으로 유명합니다. 이거는요, 1920년대에 그 미국의 보험회사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하일리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잘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발견했어요. 이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인데요. 그 비율이 대형 참사 한 건이 일어나려면은 경미한 부상자가 적어도 29명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29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해로 크게 다치진 않아도 경미한 이런 이제 소소한 그런 이제 위험할 뻔했던 그런 일들이 300회 정도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특히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한 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려면은 이런 29건의 경상, 인적인 손해, 물적인 손실 이런 게 수반되는 29건의 경상이 있고요. 또 그 이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위험이나 고장 이런 상태를 300여 회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예요. 내가 지금 안전하게 여태 일했는데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대형 사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소장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 또 센터장님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교육 있을 때마다 안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오나 안전에 대한 피로감이 오고요. 이때가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 수도 없이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이런 생각이 사고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관련 교과교에 이렇게 화재 현장을 가보면은 정말 참혹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 과천에 있죠. 이 관련 고가교에 불이 붙었는데 차량에 화물차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길이 천장에 물이 붙어가지고요. 요 방음 터널이 통째로 타더라고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시작은 여기 화물차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 화물차 폐기물 수거 트럭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천장으로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천장에 불이 붙으니까 반대 차선에까지 전부 옮겨 붙으면서 다 확장이 돼가지고 터널이 통째로 이제 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문제는 6.25 화물 여기 이제 저기 고속도로 진입로에 여기 이제 차단 턱이 있는데 요 차단막이 동작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 차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터널이 홀랑 타면서 이 안에 있던 차들이 다 불탄 겁니다. 이 차들이 전부 다 홀랑 타버려 가지고 뼈대만 남았는데 이 터널 길이가 이제 830m인데 630m 구간이 전부 불에 탔어요. 여기 진입 차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차가 들어가면서 계속 탔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운전하는데 옆에 조수석에서 이렇게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 소화기라고 끌려고 했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대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사고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안전 불감증이 여러 군데서 이제 드러납니다. 여기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이제 부상을 했고요. 차는 수도 없이 많이 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이 방음 터널이 이 위에 덮은 방음 터널 이 덮개가 불에 잘 타지 않는 걸 썼어야 되는데 이제 비용 아끼려고 불에 잘 타는 저 재료를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화물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했던 거죠. 미리 점검하고 정비했으면은 이런 사고를 내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화재 났을 때는 터널로 진입하는 요걸 이제 차단을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걸 또 안 한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폐기물을 실을 때는 특히 불안 요인을 사전에 잘 살펴서 여기 가다가 화재가 나는 이동하다가 화재가 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언제 어떻게 화재를 만날지 모릅니다. 이 화재를 평생 안 만나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소화기 사용법도 미리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소화기는 어디 있지? 이거를 빠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제일 먼저 안전핀을 뽑고 그 소화액이 나오는 그 호스를 불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꽉 움켜쥐어서 소화액이 분출이 돼서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이거를 미리 연습하고 여기 방법에 대해서 늘 볼 때마다 소화기를 볼 때마다 사용법을 생각을 하고 숙지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이 대형 화재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음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안전모는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막 날아오거나 이런 부딪히거나 하는 데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제일 위험한 데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뼈도 단단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안전모는 필수로 써야 되거든요. 이 모자, 이 안전모는 요게 이제 모체고요. 착장체, 요 착장체가 있죠. 충격 흡수제가 여기 있고요. 턱끈이 여기 있고요. 이거를 안전모를 딱 보는 순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살펴봐야 돼요.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은 안전하게 고쳐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전모가 머리 크기에 잘 맞도록 요게 이제 착장체를 이 머리를 요걸 머리에다가 고정을 해주니 고정대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모자가 머리에 안전모 머리에 딱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이 고정대를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턱끈이 요 귀를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도록 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착용을 해야 여기 탄탄하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가 이게 이 턱끈을 조이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이 턱끈을 견고하게 조여서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안전화가 중요해요. 이 안전화를 신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신발을 신으면은 발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화는 이런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찔림, 감전 이런 걸로부터 이 발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법을 보면은 절연화나 이제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다면은 즉시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요, 이렇게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이런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요, 고무재 안전화는요, 물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오염된 물, 화학물질, 이런 이제 물이 발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예방해 주는데, 방지해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화 착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 발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을 하고, 착용한 후에는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는 아무리 급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꺾어 신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대가 중요한데요. 높은 데서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할 때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대에서는요, 높은 곳에서 이제 작업할 때 이때 이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걸 방지해주는 안전대거든요. 이 안전대는요, 이렇게 이제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전대 거리, 요게 탄탄한데 거리를 설치를 해야만 그 거리 있는 데다가 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거는 위치는요, 요게 벨트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도록, 높은 곳에 있는 거기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의 길이는 뭐 길어도 2.5m는 넘지 않도록 좀 더 짧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거나 이런 거를 살펴서 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보안경인데요. 이 보안경이 중요해요. 보안경은 왜 필요할까요? 분진, 약품, 이런 물체에 눈에 이제 맞아서 이게 유해 광선을 또 이렇게 차단시켜 주고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부실한 거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다음에는 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 강선 이런 게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격에 맞는 차광 보안경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진 모델 아는 사람 같죠? 예. 착용이 편안하도록 이제 가볍고 시야가 넓은 그런 보안경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움직이더라도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는 그런 보안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경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있거나 또 깨짐인 게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요.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용한 다음에는 여기 뭐가 묻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력 보호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이 굉장히 심한 데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청력 손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뜨거운 슬래그 분진 비산 입자된 게 귀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소음이나 분진 작업장에는 이 귀마개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착용하기 전에 먼저 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크게 딱 맞게끔 요 귀덮개 좌우 조절대를 곧잘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서 요거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만 이제 소음도 예방하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귀에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귀마개, 이거를 이제 요거는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아주 작게 콩알처럼 작게 해가지고 귀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귀를 소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착용을 하는데, 이 귀마개 사용할 때 손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는 만지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한 상태로 이걸 만져야만 귀가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이 귀마개 전체를 잘 작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딱 들어갈 때는 이 귀마개를 요거를 이렇게 완전히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요 귀를 잡고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집어넣어 놓으면은 커지면서 밖으로 밀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밀려 나오지 않게 손으로 꼭 눌러줘야만 이렇게 제자리를 잘 퍼져가지고 퍼져서 귀를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마개를 삽입한 후에는 완전히 밀착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게 작업장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착용을 했다 싶으면은 거울을 딱 봤을 때 이 귀마개에 들어간 게 보이지 않아야 제대로 착용을 한 겁니다. 다음에 방진 마스크요. 정말 그 분진이 너무 많은 작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마스크보다 더 성능 우수한 이 분진 흡입을 제대로 막아주는 이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 흡입을 방지하고요,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걸 막아주고 산소 결핍 같은 거를 예방해주는, 질식재해를 예방해주는 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컵 모양으로다가 해서 둥글게 편 다음에 이 끈을 밑으로 늘어뜨려 가지고요,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딱 입에 갖다 대고 입코를 덮는 상태로 갖다 놓고 끈을 뒤로 돌려서 이 끈을 이렇게 뒤에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펴가면서 이렇게 이제 틈새를 꼼꼼히 막아줘야 되고요. 특히 잘 눌러줘야 되는 데는 여기 코 누름새 요거를 구부려 가지고 코하고 요 파인 부분이 잘 막아지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양손으로다가 다시 숨을 쉬어가지고 이 틈새가 없도록 완전히 밀착을 해서 우리의 호흡이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려면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도 속도보다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싶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셔야만 속도보다 안전입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요. 특히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직장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직장 안에서 이런 걸 당해봤다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괴롭힘 예방을 힘써야 되겠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데도 이거를 방치해 놓으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죠. 먼저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손해 비용도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요, 가치금 많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3가지 행위 요건이 필요합니다. 3가지 행위 요건은요,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될 때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요건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위 요건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위성에는 어떤 이제 지위상의 우위, 관계상의 우위, 그 다음에 우위성을 이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행위 요건으로다가 우위에 있다해서 보니까 꼭 이렇게 뭐 소장님, 센터장님 이런 이제 지위를 이용하는 거 이외에도요. 그런 지위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 일터에서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이제 너무 위압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룹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유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의 이제 행위 요건에는 이렇게 직장 내의 영향력이나 정규직인가의 여부 또는 이제 수적인 어떤 뭉침의 우위 또는 이제 인적인 속성, 또 이렇게 이제 업무 역량으로 아니면은 근로자의 조직 구성원의 단체 구성 이런 여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행위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요, 이렇게 혹강, 폭행, 또 이렇게 협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요. 폭언, 거친 말하는 거, 욕설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한테 안 들리게 뒤에다 대고 뒷담화하는 이런 험담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적인 행위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사적인 용무를 지시를 하는 거죠. 나 개인적인 일을 막 이렇게 이제 압력으로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거라든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과도한 업무 부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행위 요건 중에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해라 이런 거, 업무 수행을 할 수, 실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또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이제 근무 환경이 아주 나빠지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행위 장소는요, 회식이나 이제 근무처를 벗어나서도 회식이나 이제 기업의 행사 현장 이런 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근이나 출장지 업무 수행이 밖에 나가서 할 때 거기 이루어지는 장소, 그 다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 다음에 사내 메신저, SNS 이런 걸 통해서도 온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당사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또는 행위 장소와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이걸 확인하고요.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었는지, 행위 내용의 정도, 그리고요, 행위 기간이 일회성인가, 지속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이 구체적인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적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응? 지금 현재 우리 팀에 같이 일하는 저 아무개가 표정이 좀 무겁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불편해할까? 응? 개인적인 애로사항은 없는지, 응? 또는 이제 내가 불편하게 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서로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불편했겠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그런 직장이 행복한 일터거든요. 좋은 일터거든요. 역지사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직장 생활이
이렇게 그냥 하루 아침 보고 서로 등 돌리고 말 사이가 아니고 날마다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많이 얼굴 보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함께하는 전우 동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 생명과 똑같이 옆에 있는 전우를 이렇게 챙기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듯이 직장에서도요, 직장 동료와 나와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모든 어려운 과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동지거든요. 동지애로 상호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존중할 때 훌륭한 일터, 훌륭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요, 신뢰 구축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서로 도움을 청하거나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의 믿음을 심어주고요.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감을 구축해서 신뢰감이 형성하고 커갈 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건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세 가지 마음으로 특히 우리 해화센터는 이거 잘 해주시는 일터로 제가 믿고 편하게 말씀드려요. 영치사지하고요. 상호 존중하고요. 신뢰를 구축해서 우리 행복한 일터 해화센터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대칭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인대칭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인대칭을 처음에 공부하면서 미인대칭은 미인은 이렇게 양쪽에 대칭이 잘 이루어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미인대칭에 담겨진 뜻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미인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요. 행복을 하는 인간관계의 열쇠로 전 세계인들한테 5천 만 권 이상 책이 팔렸어요.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익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원인이 뭘까? 이거를 전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성공한 원인이 기술적 요인,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는 15%에 불과하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85%를 차지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지식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85%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그 열쇠가 미인대칭 4가지에 들어있습니다. 이 미인대칭은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아름다운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에 붙는 게 이 미인대칭 다음에 비비불이 있어요. 이 비비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인대칭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미인대칭의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한데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망한다는 겁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장사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요. 고객 서비스도 잘 하고요.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좀 비교적 좀 웃는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로 살아오니까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 KT에서 34년 근무하고요. 퇴직한 이후에도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아주 웃는 얼굴이 많이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딱 이렇게 찾아보라 이거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옆에
동료가 되고 옆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찾아보라고 하면은요, 웃는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항상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 같이 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밝고 미소 짓는 그 얼굴 가진 그 밝은 명랑한 사람을 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 찾아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먼저 미소 지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더불어서 미소 짓고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세계적인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이제 주연 배우가 이제 비비안니가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비안니가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도전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이 비비안니는 탈락을 됐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얼굴 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 주인공의 역할과 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감독이 딱 보니까 아이 당신은 틀렸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고, 여기 배역 성격에 안 맞는다고 불합격 딱지를 놓으면서 가라고 이제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 비비안니가 이제 그 영화 배우로서 경험도 없고 하지만은 이제 그때 떨어졌다고 가라고 하는데 절대 실망하거나 찡그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예, 그래도 이렇게 오디션을 볼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잠깐, 당신은 이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 엄청 어려운 고난을 다 무릅쓰고 패배를 무릅쓰고 그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 배역에 당신 미소가 딱 맞는다고 하면서 선발이 돼가지고요, 1차로 탈락이 된 상태에서 실망하거나 인상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게 발탁 요인이 돼가지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성공적으로 촬영을 하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취득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는 기회를, 그 순간에, 탈락해는 그 순간에 미소 짓는 걸로 기회를 얻어서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미인대칭의 인,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인사성이 바른 사람, 틀림없이 우호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오바마는 미국에서 저 지방 변두리에 변방에 그 지방의회 의원이었고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발탁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벼락출세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요,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면서 진심을 담아서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인사만 한번 나누면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닌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인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요, 인사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자고 늘 인사를 잘 하는데 실천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존경받게 되는 그 비결을 발견하고요, 그거를 열심히 실천하고 같이 근무하는 모든 종사원들한테 인사법을 가르치고 인사를 잘하는 걸 늘 강조해서 세계적인 그런 이제 유통업체를 키워냈던 거죠. 미인대칭의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입니다. 대화를 잘하자.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 대화 자체를 모든 언어를, 과격한 언어들을 순화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온화한 대화를 할 때 진정한 사람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화는요, 대화 상대방한테 정성을 다하고요, 집중하는 거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할까?
살펴서 거기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잘 받아들이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대화를 잘하는 훈련이 잘 된 민족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대화를 잘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는데요. 그 유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남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하는 두 가지 자녀 교육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저녁 식사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일을 식구들이 다 각자 그날의 체험들을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침상머리 교육이라고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은 잠들기 전까지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렇게 경전을 읽어준다든지 해서 자녀들이 잠자는 동안에, 잠에 드는 동안에 책을 읽어주면서 바른 언어 습관 또는 이제 교훈이 되는 내용,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노력을 잠자리에 잠드는 과정에서 좋은 책을 읽어주면서 침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그래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가지고 이렇게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4분의 1을 탔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인재를 키워낸 것 두 가지.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인데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훈련을 시켰던 거죠.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심리 통계를 냈더니 미국에서 그 가출한 아줌마들 주부들이 왜 가출했습니까? 이거를 확인을 했더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먹이고 빨래 입히고 살림살이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내가 억울하고 분통 터져가지고 내가 집을 나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비중이 높은 거를 확인하고서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은 인정하고 칭찬을 해야 이게 가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이게 칭찬 운동이 그래서 확산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고래가 어떻게 춤출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돌고래 쇼를 하는 그 박수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진 공연을 했을 때 맛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고기를 주고 하면서 칭찬을 해가지고 고래가 이제 춤추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바보 온달로 알려졌던 그분이 이렇게 평강공주와 결혼하면서 평강공주가 날마다 칭찬을 해가지고 바보 온달이 위대한 장군, 온달 장군으로 변해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칭찬이 전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칭찬을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 많습니다. 최고십니다. 서로 먼저 칭찬을 할 때 칭찬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같이 행복해지는 비결 서로 칭찬하기예요. 네. 자, 이제 미인대칭 다음에 비비불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막 뒷담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적극 칭찬을 하자는 거고요. 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인데요. 비난해가지고 인격을 살상하면은 또 살상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죄를 질 일이 아니고 비난하지 말자. 다음에는요. 비비불의 두 번째 비는 비평하지 말자예요. 남을 그냥 냉철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충고하고 이렇게 아무리 바른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지적질보다는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 부모의 가르침과 잔소리의 경계,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 거가 경계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이 천장에 전주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안전모를 안 쓰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아니 안전모를 쓰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서 안전모 쓰라고 감독하셔야 될 분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쓰고 쓰자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나는 안 쓰지만 자네는 쓰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잔소리가 되지 그거는 이제 안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비불의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제가 이게 근무하는 동안에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쭉 보니까 불평불만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 불평불만 하지 말고 늘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보고 감사를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 먼저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요 회사를 위해서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에 이렇게 먼저 사랑할 때 회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 먼저 사랑하면 되고요. 불평불만은요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는 멋진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틈틈이 이렇게 손목 좀 풀어주시게 하고요. 이렇게 손목 풀어주시고 지금 풀어주세요. 손목 좀 풀어주시고 틈틈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깍지를 딱 끼고 이렇게 자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예. 성수의 송승환님 같이 해주세요. 네. 뒤로 앞으로 예. 예, 우리 서석연 여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하셔야 이렇게 효과가 더 좋아요. 네. 자, 우리 틈난도 이렇게 해주시고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입니다. 그리고요, 늘 긍정의 언어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해주세요. 우리 해화센터의 우리 조덕행 센터장님은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이렇게 긍정 언어들을 쓰셔가지고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덕행 센터장님은 통화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기회 나는 대로 좀 전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해화센터 식구들 모두 이렇게 센터장님한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행복한 일터 만드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요, 서로 섬겨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이렇게 귀엽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서로 협력할 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웃는 얼굴 당부드립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이고요. 또 이렇게 오늘 행복한 일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이제 해화센터 식구들은 잘 하고 계시다는 거 믿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KDFS 가족, 해화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해화센터에 정말 이렇게 오늘 귀한 얼굴 아주 제가 오래간만에 뵙는 소중한 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지만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요.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그 설문서를 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꼭 이렇게 읽어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회신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교육 시간을 2시에 시작하는 거를 1시 반으로 30분 앞당겼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오후 일정 관리에 더 좋겠다고 이렇게 설문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셔서 이렇게 당겼는데 그거는 좀 어떠신지 그 느낌도 좀 같이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화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해화센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유채가 하나 묻어야겠습니다. 저 해화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해화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해화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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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덕행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필두로 저희 해화센터부터 먼저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해화센터 전 직원들
안전사고 안 나게 열심히 일해서 교수님의 강의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TV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 많이 들어보세요. 유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화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